자, 우리 프로그램은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살 종목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이 한 주간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이 코멘트를 알아보고 그에 대한 투자의 굿 아이디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한 주간 트럼프 대통령 및 주요 인사들의 행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와 오늘까지 트럼프 대통령 트윗을 보면요, 이 대부분이 이란 관련 코멘트였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란 관련해서 서로 설전을 주고받았다가 이 솔레이마니 사령관 장례 이후 애도 기간이 지나니까 바로 이란이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트윗을 한번 보시죠. 자, all is well. 지금 괜찮다. 전 세계에서 아주 강한 군대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미국이 먼저 솔레이마니를 암살하고 이후 이란이 공격하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유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대체 이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 목사님은 왜 이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시장에 나온 얘기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사이 쿠시너가 이거를 뭐 작품이다 뭐 이런 루머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냐면 첫 번째로 먼저 시나리오별로 한번 접근을 해봐야 되는데 5일 해계면이 변화에 따른 대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5일 같은 경우 기득권을 현재 중동이 갖고 있잖아요. 네. 미국이 갖고 있죠. 맞아요. 미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경제에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반면에 다른 나라들이 타격을 받는데 그럼 누가 받겠냐? 중국이 타격을 받아요. 왜냐? 이란의 석유는 누가 썼냐? 중국이 썼죠. 썼죠. 이라크의 석유도 중국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유가 원유를 수입하는 루트에서 상당히 많은 차질이 있고 네. 그것 때문에 코스트 푸시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태죠. 그렇게 되면 중국이 당장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맞아요. 중국을 네. 때리기 위한 전략이다. 라는 고단수의 전략을 얘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으로 사실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서 1차로 일단 협정을 해서 한번 딱 끊었죠. 네. 끊고 나서 원래 저의 판단은 뭐였냐면 이거 화살을 유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는 다시 또 자동차 관세를 덤비기 시작해서 이 자동차 관세 이 문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들어 올릴 생각이었는데 이게 약간 한번 경유해서 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전략, 이 시나리오는 어떤 시나리오냐면 일단 중동을 한번 건드려요. 건들고 그 다음에 중동이 건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유럽이 증시가 흔들립니다. 왜 흔들리냐? 시리아에서 한번 그 난리가 난 뒤로 난민들이 우르르 유럽을 넘어가면서 유럽이 분열되고 EU가 무너지려고 했었죠. 그럼 영국 브렉시트 난 거고. 근데 또 만약 이란에서 크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란 사람들이나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이 난민으로 유럽으로 넘어오려고 하겠죠 또. 그러면 또 유럽이 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약간 유럽에 대한 역사를 잡고 있는 약간 이런 형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있을 자동차 관세 협상을 조금 더 키를 잡기 위한 행동이다. 참 고단수네요. 이런 얘기들까지도 있어요. 근데 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냥 많은 생각을 했다고 보이지 않아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첩보가 진짜 많을 수도 있습니다. 술레마니가 이제 미국에 대한 공격, 실제로 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었죠. 왜 미국이 52개 타격을 준비했냐? 맞아요. 예전에 이란의 미국 대사관에 침입해가지고 인질 52명을 이란이 잡았고, 그 인질을 풀어주기 위해 444일이 걸렸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엄청난 트라우마와 이란에 대한 상당한 보복적인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한 방에 이번에 해결한 것 같거든요. 한 방에 이거 해결해서 보란듯이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면이 있었고, 그게 공화당의 특성이다. 미 공화당 같은 경우에 약간 그런 특성이 있죠. 네. 근데 이거를 과연 오래 끌고 갈 것이냐? 저는 오래 끌고 간다고 봅니다. 이것도. 왜냐? 미중 무역 협상 처음에 우리가 상수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사실 변수라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튀어나온 변수. 근데 이 변수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2년여간 상수가 돼버렸어요. 맞아요. 저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상수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변수로 튀어나왔지만 이 변수를 계속 상수로 끌고 간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걸 선거 전략으로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재선까지.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기본적인 지지율이 좀 나온 상태에서 지금 민주당 어느 후보랑 붙어도 이겨요. 이기기 때문에 그럼
보수층 결집을 좀 더 공고히 해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좀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찔러도 미국 경제는 미 증시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코스닥 3% 밀리는 상황이지만 미 증시 나스닥 다 해보고 누가 했잖아요. 보면 우리나라가 이란이랑 전쟁 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은 원유 수급로가 전혀 차질 믿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두바이유 저기 호르무즈 역 건너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반대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건너와 오는 루트는 남예멘을 지나갑니다. 그럼 남예멘 밑에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소말리아예요. 함부로 못 지나가요. 거기는 또. 해적이 많습니다. 거기. 네, 그래서 되게 루트가 힘들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고 중국은 더 크게 타격을 받는데 미국은 원유 뭐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필요 없어요. 다. 그래서 저 미국이 봤을 때 미국은 그럼 유가가 오르면 이거는 인플레가 있지 않냐. 근데 인플레도 사실상 유가만 오르지 나머지는 경기가 안 좋아서 다 떨어져요 또. 그러면 인플레 요인도 많이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걸 약간 상수로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선거 전략이다. 전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리치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저는 이제 김몬스타랑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생각도 있는데 네. 일단은 김몬스타 말처럼 이제 상수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상수로 끌고 가되 약하게 끌고 갈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은 이미 6개월 전부터 계속 끌고 온 거였거든요. 네. 끌고 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를 결국에 해결하는 거는 다시 핵협정 해가지고 핵협상 해가지고 테이블로 올려가지고 이걸 완전히 협상을 끝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미국이 이란과 대대로 계속 안 좋아요 사이가 계속 안 좋고 이전 뭐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때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조금 개선이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벤트냐 아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네. 전쟁을 끌고 가지 못합니다. 전면전으로 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건 분명히 확실시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걸 전면전으로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럼 이게 타결이 되느냐 뭐 다시 뭐 화해하면서 그냥 협상을 딱 하느냐 또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어중간한 상태에서 멈춰가지고 그냥 이전과 같은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협상을 하지도 않는 채 그냥 네. 계속 협상을 하겠다 말겠다 이거를 이제 전략적으로 좀 끌고 가는 이런 모양새를 펼치지 않을까. 단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미미할 것이다. 왜냐? 이전에 이란이 6개월 동안 계속 이거를 핵협상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네. 오일이 6개월 내내 올라왔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도 계속 떨어지고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이걸 반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일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장에 굉장히 주간장에 많이 올라왔죠. 65.65자리까지 65.65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네. 오일은 최대 많이 올라가 봐야 여기 보이시면 알겠지만 66.60자리 이 자리 넘어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자리가 역대 작년 4월 달에 나온 고가 자리거든요. 4월 달에 나왔네요. 그죠? 4월 달에 나온 고가 자리인데 지금 기사에서는 다 그래요. 오일 80달러까지 간다. 그런 거 제가- 나오면 안 가요? 네. 그런 거 제가 나오면 안 오일 가요? 80달러 가면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네. 좀 너무 심한 말인가요? 어쨌든 간에 이전에 오일이 언제였나요? 그 사우디아라비아 드론으로 네. 파괴할 때 드론 시설 파괴됐을 때 미 이제 네. 드론이 이제 격추당할 때죠. 그렇죠. 예. 드론 교체돼가지고 사우디 원유 유저에 타격이 되고 이럴 때 오일이 한번 장중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어요. 이번 급등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왔죠. 그때는 바닥에서 거의 20% 가까이 올려버리는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때도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는데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유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흐름 자체가 뭐랄까 이때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때 장중 20% 넘게 급등 나왔을 때도 선물로 20% 넘게 급등 나온 건 굉장한 상승이거든요. 근데 이때 뉴스가 뭐라고 나왔나요? 100달러 간다. 당일날에 막 뉴욕타임즈, 블룸버그 통신 이쪽에서 100달러 간다고 나왔습니다. 네. 그때 제가 여기 이때도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죠. 100달러 절대 안 간다. 네, 절대 안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부터 여기서 쭉 내려왔어요. 다시 이 전저점을 깨버리는 모양새가 나왔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은 이벤트가 아직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오일이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오일은 다시 제자리를 찾으러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농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셰일 오일에 대한 가격 그리고 생산 단가 그리고 셰일 오일에 대한 생산 단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가격 수치와 네. 그리고 이제 생산량과 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이 원래는 원유 수입국이었거든요. 원유 수입국이었는데 지금은 원유 수출국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최근래에 미국 원유 재고가 좀 좋게 나왔고 시추 건수도 좀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시추 건수가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토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원유 같은 경우는 $65 근처만 가면은 무조건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네네. 좋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나스닥 선물 대응 전략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밑꼬리를 길게 달고 다시 올라왔는데 나스닥 선물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리 김 박사님. 네, 나스닥 선물 같은 네. 경우는 한번 나스닥 선물 차트, 일봉 차트를 한번 네. 띄워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이제 너무 미국 이란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데 사실 지금이 무슨 시즌입니까? 지금 무슨 시즌이냐면 지금은 바로 실적 시즌입니다.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표 발표도 우리가 좀 보시면은 지표가 지금 좋았다 나빴다 지금 혼조 상태예요. 혼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기간으로 뻗어나가기는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근데 오늘 이제 반등 이제 쭉 밀렸다가 다시 올려 세웠는데 네. 그래서 저는 약간 8,800까지 약간 어느 정도 당분간 박스권 조정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내일이 일단 중요해요. 네. 내일 일단 기자회견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나스닥 포지션을 굳이 오늘 저녁에 이제 단기적으로 매수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미 다 올라와 버린 상태죠. 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일 만약에 포지션 정리하고 내일 다시 볼 때는 단기적으로 요 이슈 이벤트를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유화적으로 좀 그래 우리 한번 그러면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우리가 화해는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8,800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 않을까. 시장이 그것 때문에 환호하면서 급등하진 않을 거다. 네.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스닥은 제가 네.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스닥은 얘가 고점이 어딘지 몰라요. 지금 이 고점하고 근처예요. 8,907이 고점인데 선물 기준으로 지금 8,880이에요.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1.7%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했었지만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매수 쪽이 더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거기서 이제 지금 거의 엄청 많이 올라왔죠. 네. 오늘 장중에 8,678까지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거의 200포인트를 지금 쌌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나스닥이 상승의 탄력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일단 조금씩이라도 조금 고가를 넘기는 그런 모양새를 펼치면서 9,000자리까지는 한번 확인을 하고 밀리더라도 밀리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일단은 추세대로 따라간다면 나스닥은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림이 아니라 조정으로 변신하는 순간 조정의 매도 방향을 타는 게 더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나스닥은 눌림시 매수로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안전자산인 골드 앞서서 말씀했지만 이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호사님 어떻게 전략 짤까요? 일단 안전자산 골드가 안전자산을 투자한다면 골드를 제가 그때 아까 이제 얘기 드렸던 거고요. 안전자산의 자세한 내용을 좀 얘기 드리자면 골드에 네.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드리자면 오늘 이제 안전 골드에 대해서 일봉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윗꼬리 달고 너무 많이 밀렸어요. 너무 많이 쭉 내려온 상황인데 중요한 사실 이게 갭자리를 한번 보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갭자리가 한 1,955달러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는 갭자리 한번 보고 다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현재 제가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하나 꺼내놨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 차트를 일단 이거 달러 인덱스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이게 라인이 좀 같이 좀 섞여 있는 거죠. 이제 살짝 올라오면서 달러 인덱스 반등으로 살짝 올라왔는데 이때 이제 그런 골드가 밀려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가 생겼었죠. 이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달러 인덱스 자체가 내일 이제 발언이 어떻게 나오냐가 좀 관건이긴 해요. 관건이긴 한데 일단 달러 인덱스가 저는 올해 95까지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상반기 내로. 그래서 95달러까지 밀릴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인데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이슈가 만약에 내일 화해 제스처가 나오면 좀 소멸하면서 네. 골드가 살짝 밀리겠죠. 밀린 다음에 그 마지막 저점이 한 1,555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다시 한번 달러를 골드를 보시는 방향으로 보시면 상당히 괜찮다. 저는 약간 그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리치스타님께서는 좀 전략 어떻게 짤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골드는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가격은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뒤늦게 들어가시는 건 문제가 있고 조금 밀린다면은 밀려주는 가격대 보시면 알겠지만은 골드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승 2단 상승 추세선이 지금 걸쳐 있는 상태거든요. 네.
하단 강한 지지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상승 추세선의 위쪽의 가격대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 예를 들어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1,550달러까지 내려온다면 이 자리에서는 네. 매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예를 들어서 한 1,550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한다면은 1,538 자리 정도 찍으면은 손절을 했다가 더 아래에서 기다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매수 전략만 대응을 해야지 골드를 매도를 대응한다? 이거는 추세를 역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골드는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6개월도 아니죠. 1년 전부터 계속 생방송에서 골드는 1,450부터 계속 1,500을 가도 1,550을 가도 계속 매수로만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가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상승 탄력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오일에 대한 저희가 좀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좀 급등을 많이 한 상황이잖아요. 참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크루드 오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요. 우리 김본스타님. 네, 골드는 저는 약간 네. 요 생각은 약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골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 달려 네. 있겠지만 일단은 이란이 정치 승리는 열심히 하고 우리는 뭐 사상자 없었으니까 그래 봐줄게 과연 이럴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맞아요. 뭔가 다른 제재를 들어가야 될 거고 이란이 사실 이렇게 하기 전에 이미 이란이 다시 우라늄 농축을 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오바마 행정부 때 이게 2016년도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하고 핵 합의를 했어요. 네. 핵 합의를 할 때 사실 좀 비판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잘했다고 봐요, 이거를. 이걸 대승적으로 잘 내가 예전에 크게 이란한테 한 대 맞은 게 있지만 그래 그래야 이제 대국의 이미지를 전 잘 보였다고 보는데 네.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란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이란 그때부터 엉끈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내 임기 내에서는 이란하고 절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땐 최소한 어느 정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겠다 그런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이걸 도저히 다시 미국이 이거를 받아줄 수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분명히 내일 발언은 어느 정도 강경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군사적 행동을 안 하지만 말은 발언은 좀 세게 나올 수 있고 경제 제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유가가 오르면은 웃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거든요. 그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웃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이란 편이라고 하는데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이렇게 유가 너무 좋아 우리 미국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유가가 떨어지는 걸 원치 않은 쪽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유가는 단기적으로 등락은 조금 있더라도 어느 정도 60달러에서 지지받고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때는 밀려도 60달러 초반에 좀 어느 정도 좀 테스트 한번 하지 않을까. 하지만 거기서 어느 정도 좀 다시 한번 위로 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럼 미국이 내일 만약에 미국이 타격하겠다. 네. 타격했으면 진짜 했겠죠. 근데 사실은 왜 예고하고 타격하겠습니까? 예고하고 타격하진 않는데 근데 뭐 큰 제재를 가하겠다 이렇게 하면 좀 추가적으로 또 그럼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우리가 가만히 지나가게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상승률이 조금 생기지 않나. 네.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래서 오일은 약간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베팅을 보시는 게 당분간은 좀 그렇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근데 뭐큰 폭으로 오르진 않을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리치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일 같은 경우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66.60 자리를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일단은 오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매수를 따라가기보다는 네. 반등시 매도 전략 65달러 쪽에서는 무조건 매도 쪽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판단이 네. 되고요. 일단은 김몬스타님하고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약간 다른 부분은 하단이 적어도 58달러까지는 테스트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 눌림을 다시 받고 그러니까 단기 조정이죠. 눌림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올라가야 상승의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이전의 저점이었던 뭐 52달러 이거 가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겠죠.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 이렇게까지 밀리지는 않겠지만은 네. 그래도 57달러나 8달러는 분명히 조만간 한번 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단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내일 장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발언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내일 장을 보고 나신 다음에 강경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전면전으로 가지는 않겠지만은 너무 강경하게 나간다 그러면 오히려 좀 기다렸다가 65달러 넘어선 구간에서 매도를 대응하시는 게 좀 더 판단이 좋고요. 네.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지금 52.76달러죠. 이 네. 자리에서는 매수도 아닌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잠깐 관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토겐스탁 시청자 퀴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란이 미국의 군사기지를 미사일 공격했는데 공격당한 미국 군사기지가 있는 나라는 이었습니다. 정답 2번 이라크였습니다. 자, 정답 당첨자 9659님, 5664님, 3560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트럼프가 살 종목에 오셨던 이 김보낸 AG팀의 AG시스템스타님 그리고 리치스타님께서 바로 저녁에 국내 주식과 해외 선물 인터넷 공개 온라인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유튜브와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좋은 투자 수익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힘드셨을 텐데 자, 검색창에 토겐스탁 검색하셔서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